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윤 대통령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포퓰리즘 법안이 아닌가, 정말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민주당은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이것이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는 프레임을 계속 얘기를 했죠. 근데 정확히 이 법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남는 쌀을 방지하는 법안이에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쌀이 풍년이 되기 때문에 쌀값이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쌀을 과잉 생산하지 않도록 타작물 재배를 사전에 타작물 재배를 통해서 생산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년이 되지 않도록 쌀이 남아돌지 않도록 방지하는 법안이 이 내용 법안의 주요 골자이고 입법 취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남는 쌀 강제매수법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타작물 재배 등 생산 조정에 더해가지고 재배 면적 있죠.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쌀농사만 지어서 쉽게 정부에서 매입해주면 다 쌀농사만 지지 않을 거냐. 그러면 농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타작물들에 대한 경쟁력도 떨어지고 형평성 문제도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을 하시는데 그런 문제들 때문에 재배 면적을 쌀에 대한 재배 면적이 늘어나게 되면 매입을 하지 않는 조항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양곡관리법, 쌀값 안정화법이라고 부르는데 이 법이 도입된 그 연역이나 그 이유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농식품부에서의 데이터로도 확인이 된 것인데 과거에 MB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사전 생산 조정을 시행했을 때에는 쌀값이 안정화됐어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쌀값, 소위 말하는 이 쌀값 정상화법 내용처럼 사전 생산 조정이 안 하고 사후에 매입하는 방식.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게 사후 매입 아닙니까? 그러니까 쌀이 남으면 사후에 매입할지 말지를 정부에서 결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쌀값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양곡관리법 제정을 통해서 예측 가능하게 하자라는 것이 입법하게 된 그 취지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정부 여당에서 그 문재인 정부에서 그 기재부 장관을 왜 반대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관련해서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3년 동안에 쌀의 생산 조정 정책을 폈거든요. 쌀값이 안정화됐어요. 근데 이제 기재부에서 반대했죠. 그거는 뭐 문재인 정부의 기재부라기보다는 기재부의 속성인 것 같아요. 근데 반대를 해서 쌀값이 떨어졌어요. 폭락했어요. 그래서 2021년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대선 후보 당시에 30만 톤 쌀 매입해야 된다 이렇게 공약하기도 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쌀값이 떨어져서 작년에 45년 만에 25%로 대폭락을 했어요. 사상 최고의 폭락을 해서 정부에서도 이제 9천억을 들여서 45만 톤을 매입한 거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MB 정부 시절부터 쭉 이렇게 와서의 경과들을 보면은 쌀값을 사전에 생산 조정하는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는 게 검증이 되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왜 윤석열 정부는 다시 실패했던 박근혜 정부 시절에 사후 조정 방식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